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되면서 2.5% 상승해서 끝났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죠. 22평과 62평의 전환점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머리 위에 보면 13%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죠. 여기 93,000원대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데,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저가를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부분에서 진행된다?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주도를 했었던 5월 달도 그렇고요.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주도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조선주들 있죠. 현대비포, 한국조선해양, 요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매물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6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물량의 50%를 매도를 했습니다. 60% 수익을 보고 아직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여기 한미반도체로 이동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도 분할 매수가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남아있었던 물량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것, 왜 안 빠지는지는 이야기를 드렸죠. 대략 한 2년 반 정도, AI 시대가 열린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 성장세, 실제 실적 성장세는 2년 반이 지난 지금 한미반도체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그 폭을, 실제 폭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23년도에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6배 올랐습니다.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 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11,000원. 거의 뭐 만원 극초반대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게 23년도예요. 그러면 23년도의 실적은 지금 340억이 찍혀 있는데, 이게 24년도 초반에 결산 실적 나오죠. 그러면 실제 300억 정도의 실적을 냈었던 게 23년도다. 그러면 계속해서 22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역성장을 해버린 거죠. 거의 뭐 적자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경기 상황을 23년도에는 보내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다? 6배 올랐다. 왜? AI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 대략 한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25년도니까 지금 24년도에 결산 실적 언제 나오나요? 25년 초반에 나오잖아요. 몇 달 안 됐단 말이죠. 24년도에 결산 실적이 나온 거. 실적은 분기 한 번씩 나오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25년 초반에 나오는 거고, 3분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2,500억. 그리고 여기 보세요. 5,500억. 매출이 5,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마진율이 45%.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50%. 그러면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 그리고 25년도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늘어나고 하이닉스와의 관계도 뭔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마이크론, 이쪽에 단가를 높여서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20만 원 근처에서 한미반도체는 쭉 빠져서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실제
300억대에서 2,500억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실적 성장이 나왔고 결국에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10,000원부터 80,000원 정도니까 정확하게 실적에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작살 나야 되고요. 하이닉스 작살 나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살 날라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빠져요. 뭐 한미반도체가 뭐 하이닉스 관계 틀어졌네, 뭐 삼성전자하고 관계 안 좋아요. 이런 거 다 빼요. 필요 없습니다. 왜?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실적을 먼저 본다는 데 있어요. 실적은요,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20배만큼 올라왔고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게 1년 반 뒤가 되어서야 뭐가 나왔어요? 8배 정도 상승이 나와서 지금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려면 삼성전자 작살나고 하이닉스 작살이 나야 되는데 미증시 한번 보자고요. 미증시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보세요. 지금 관세 관련된 문제가 없었으면 그래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식해야 돼요? 미증시도 박살이 날 수 없다.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박살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한미반도체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AI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 관련된 내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탄소 배출도 나오지 않는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원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그쵸? 건강한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시장의 돈은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디로? 당연히 강세를 보였었던 주도주군으로 돌다가 그리고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대에 있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돈은 계속해서 돌아요. 근데 그 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반영하는 그 시작점을 봐야 되고 선반영하는 시작점에서 뭐가 필요해요? 신고가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 6월 14일 날 고가가 형성이 됐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 되고 7월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반도체의 52주 고가가 낮아지죠. 신고가 구간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점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날수록 뭐가 나와요? 낮아지고 있죠. 우리가 예상하는 건 앞으로 실적이 이만큼 나올 거야.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혀 있는 거.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패턴, 이제 바닥입니다. 쌍바닥 나왔네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이동하는 원리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좀 크게 볼게요. 첫 번째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걸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이동한 가격, 즉 변화한 가격을 하루하루 나눠서 일봉이라면 하루하루 나눠서 평균치를 매겨가지고 20일이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매겨서 선으로 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60일이면 60일 동안의 변동한 가격을 모아서 선으로 그려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22년 10월, 11월 엄청 안 좋았을 때 10,000원을 이탈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 만들었나요?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려는 시도를 계속했죠. 근데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23년 초반부터 AI 관련된 내용, 즉 챗GPT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여기에 앞서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엔비디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이때는 잡주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상승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뭐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목 어디예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쵸? 등락 구간은 있지만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시점 뭘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3월 달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나요? 미국의 은행이 망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이. 그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필요한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격이 발생한 구간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모멘텀,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그쵸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격은 이렇게 좁혀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급기야는 바닥부터 20배를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엄청 좋죠. 그러면 첫 번째 1파 구간으로 봤을 때 요 정도 22년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1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적 확인이 됐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건데 그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 신고가 구간 52주 신고가 구간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서 쭉 올라가서 2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이상 수익입니다. 그것만 해도 크죠. 근데 지금은 52주 신고가 가격이 더 낮아진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고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신고가를 돌파할 때 근데 최고가 얼마야? 19만 6,200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려면 신고가를 만들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150% 올라야 돼요. 근데 150%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정배열 구간 첫 번째 전환점이 나왔다고요. 저는 매매 구간을 지금부터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잡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쵸?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대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닉스 보유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보유해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딱 보시면 여기 장 초반이죠. 한미반도체. 자, 84,8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84,300원입니다. 어때요? 그냥 올려서 잡아라. 86,000원까지 올려 잡으세요. 그냥 밑에 호가부터 체결 됩니다. 올려서 잡으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제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추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가가 끌려 내려오는 구간이 언제인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죠. 5월 27일 언제예요? 화요일 같은 경우죠. 코스피 코스닥 고압 쭉 올라가면 5월 들어 계속 박스권 고점 넘기려면 미증시가 올라야 된다. 근데 미증시 올랐죠. 그리고 미증시도 4월 이후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단기 조정 받았고 3, 4월 초까지 미증시 추세가 망가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밑에 쭉 내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주도주군에 포함된다. 근데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차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열어서 자 내용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주도주군에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된다. 조정은 며칠 갈 수 있지만 하락 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도주는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반도체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50%만큼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를 했습니다. 4만 100원 정도.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어떤 종목만 해요?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0606 화면이에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면, 그쵸? 오늘 매도 잡았죠? 얼마? 41,100원. 61% 수익 구간. 25년 들어서 첫 번째 매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매매 구간을 계속 잡고 있었죠? 지금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죠?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치고받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얼마? 84,700원에 저는 매수 구간 잡아놨고요. 5월 19일 날 3% 수익,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손절한 것도 있고, 그쵸, 수익 본 것도 있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매수한 물량은 삼성전자의 방향이 잡혀 있고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자, 그러면 반도체가 강할 때 뭐 DI나 그런 종목이에요. 요건 24년도의 상황이겠죠.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두 자릿수 수익률 계속 나오잖아요. 25%, 14%, 밑에 보시면 26, 22% 계속 나오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다른 반도체 쪽,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세요. 딱 3일 만에 75%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은 움직이고 그게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두 자릿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오늘 60%대 수익 구간 나왔다는 점. 시장이 등락이 있더라도 주도주는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은 반도체 쪽으로도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 한미반도체 오늘 매수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수익 보는지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반도체 종목 그리고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 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